국세청 나와 있어요?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액 수입도 세액 수입 관리도 통합 관리하고. 네.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분야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 분야를 그냥 말이 아니라 최대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금융 분야가 제일 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빚 안 갚으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선진국들은 빚이 한번 지더라도 쉽게 탕감해 주잖아요. 파면 면책 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한번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의 역량이 커지는데 한번 쓰러지면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참 금융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회 어디 계세요?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셨구나. 예. 전에 저 서민들 뭡니까 그 신용 전과라 그래야 되나? 신용 사면 조치를 신용 사면 그거 어떻게 완료했습니다. 되고 있어요? 아 그 완료했어요.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계속 좀 추가 발굴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생산적 금융 분야에 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우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좀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은 좀 진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네. 줄 수 있게 스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서 반론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좀 분리해서 네네. 일반 투자자하고 네네. 대주주들은 경영권 네.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주면 또 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 네, 기재부 소관. 기재. 국세청 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 여기는. 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액 수입도 세액 수입 관리도 통합 관리하고. 네, 네, 통합 관리. 어쨌든 이건 조세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 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일자리에도 네.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 문제는 총리께서 챙기고 계시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한 거. 예. 그거 정말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기재부 포함해서 나머지 각 부처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진행해서 하여간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부총리님 이거 제가 정리된 거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도 좀 볼 수 있게 네네. 어쨌든 웹잡으로 만들든지 해서 웹잡으로 네.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비판적 검토도 할 수 있게 네네.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작은 거하고 큰 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입니다. 첫째, 경기는 그 밑에 GDP 실질 성장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2, 4분기에 마이너스 0.2%, 작년 3, 4분기에 0.1, 4, 4분기 0.1, 금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0.1을 보이는 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들어서는 2, 4분기는 6월은 아마 저희들 관련에 대해서 0.7%로 새 정부 들어서 기대감 등등으로 이렇게 좀 0.7%까지 반등했고 3, 4분기는 온전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가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점. 아, 플러스 당황하셨는 것 같아요. 네,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을 해서 아마 이런 조금 더 힘을 낸다면은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추경,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여서 그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6.6% 11월 7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및 정시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서 잠재 성장의 달성을 넘어서서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하에서 2026년도 경제 성장 전략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상황 점검회의 간담회 관계 장관님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뭐 일부 부처 간에는 또 1대1 간담회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모았는 부분이 밑에 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자세한 것은 큰 종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처가 내년도부터는 주도적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 추진하고 기재부나 다른 부처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라든지 또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조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되면은 내년도 2026년 초에 부처 업무보고 첫 순서로 이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부처별로 세부 과제 발표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종이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 성장 전략 주요 골자는 큰 종이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거시 경제 및 민생 안정, 그다음에 이게 성장 동력 확충, 그다음에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및 민생 안정에서는 세 가지 분야, 그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해서 3대 부문에 7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했고 이 부분도 오늘 논의 또는 또 추후적으로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부동산, 물가 안정, 소상공인, 서민, 뭐 분별 거시경제 전략을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 확충에 있어서는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반도체, 방산, 컬처, 그다음에 주력 산업, 그다음에 경제 혁신 본격화에는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R&D 혁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대외 경제 전략 추진에 있어서 한미 통상 협상 후속 조치, 수출 시장, 공급망, 그리고 인적 자본 극대화에는 청년 중장년 고용 촉진, 그리고 재도전 재기 지원, 기술 인력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저출생 대역, 외국 인력 전략적 활용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화 구조 극복에서는 지역 균형 성장에서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지방 우대, 지역 관광 촉진,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중소 상생 및 중기 성장 지원에는 대중소 지식 기술 협력, 기술 탈취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등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투자 확대에는 안전투자 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해서 여기는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는 임금격차 완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매트 강화에는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뭐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포함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 여기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윅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의 선진국 지수 편입, 첨단 산업 금융 지원, 그리고 규제 혁신에서는 데이터 공유 확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경제 형벌 합리화, 그리고 재정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 설립에 따라서 재정 운용 방식이라든지 지출 구조를 대혁신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국세외 수입 관리, 공기업 혁신, 국유재산 제도 개선, 조달 행정 등 조달 혁신 조달 확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초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가 되면은 저희들 보완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필요한 과제는 지속 보완해서 내년 초에는
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 발표돼서 잠재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 정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왜 자료에 안 띄고 오셨어요?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어차피 다 하던 거긴 한데 한번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안전이나 또 안보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그 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민생이죠. 국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는 거고. 그 민생의 핵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제 회복에 어쨌든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인 데서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서민 물가 안정, 그 중에 특히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식품 관련된 물가 안정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활동 지원,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 이제 대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하죠. 영향이 가장 크고 기여도도 크고 칭찬할 바가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 가끔씩 보면 이런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쌀 속에 뉘 같은 거라서 반드시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정거리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부당하게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물가 올리고 서민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이거는 철저하게 어쨌든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관리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컬처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체부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여튼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외교적 노력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정말로 시장이 많이 열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특히 문화 분야. 문화가 이게 기업 진출의 천병 역할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인상을 개선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문화 수출이 1이 되면 상품 수출이 1.8배가 늘어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힘들겠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주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 게이밍이 푸드, 뷰티 뭐 이런 거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영역 같고 이건 또 중소기업 영역이라서 일자리에도 크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 극대화 부분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하여튼 재도전, 재기 지원 이거 정말로 강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게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온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한 번 실패하면 마치 그 퇴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재기, 재도전 지원 제도는 최대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성장 중에 지방우대 정책은 어쨌든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지역관광 분야도 이거 그래서 문체부가 계속 중요한데 우리 최 장관님 제가 저번에 우리 대통령실 안에서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을 왔다가 다시 재방문할 때는 서울보다 다른 데를 가고자 하잖아요. 재방문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다른 지방에 대한 홍보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요즘은 그 광고나 홍보는 SNS를 활용하는 게 정말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뭐 체험기라든지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공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지역 관광 촉진은 정말 중요한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국가 정책에 이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대기업들인데, 그리고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인데, 요즘 아주 대기업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전에 나왔던 뭐 온갖 중소기업 약탈, 탈취, 기술 탈취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얘기가 없긴 한데 혹여라도 또 모르니까 기술 탈취나 중소기업 이게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중소기업들의 부당한 좀 압박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건 뭐 사회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부당 이익 취하는 거 이건 철저하게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